평범했던 주말, 지옥의 문 앞에 있었다. 평범한 주말 오후였다. 그날 내가 지옥의 문 앞에 서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남편은 샤워 중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 알림 소리 딩동. 화면을 보니 김 부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 김 부장 연락 왔어. 남편이 헐레벌떡 나와서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어머지? 이 상황은? 처음엔 그냥 평범한 카톡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화면창에 메시지를 보는 순간 너무 다정하고 친근한 말투에 나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뭐지? 김 부장은 남자가 아닌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시간이 멈춘 듯 몇 초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사이 남편은 샤워를 마치고 외출 준비는 다 하고 나왔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며 아무 일 없는 듯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잘 다녀오세요. 남편은 가벼운 인사와 함께 외출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그 순간 나는 현관 문고리를 붙잡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아 조금 전 김 부장의 카톡 내용이 정말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에 빠졌다. 의심과 불안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남편이 외출하고 집이 조용해진 한낮. 난 남편이 외출하고 돌아오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가 외출 후 돌아왔다. 평상시와 같은 그의 행동, 또 나의 행동. 그날 밤 나는 그의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 숨죽이며 몰래 휴대폰을 꺼냈다. 오늘 남편 외출 중 오간 메시지와 사진, 그리고 그 전의 외도 흔적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사진 속 남편은 내가 모르는 여자와 웃고 있었고 메시지는 너무나 다정하고 친근했다. 증거들은 점점 명확해졌다. 한 번의 실수도 우연도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를 속여온 시간이었다. 그제서야 알았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의심의 문 앞이 아니라 이미 지옥 한가운데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몰랐다. 진짜 지옥은 곧 이어질 사건이 초인종과 함께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남편은 평범하게 출근했다. 겉보기엔 아무 일 없는 하루였지만 나는 혼자 집에 남아 있었다. 머릿속은 어제 확인한 메시지와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혼란과 배신감, 분노가 얽힌 채 끝없이 선택지와 계획이 돌아갔다. 그때 초인종 소리 딩동. 누구세요? 김재성 씨 댁이지요?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직감.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김재성 씨가 지금 제 부인과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순간, 유부녀구나. 망치가 머리를 딩하고 울리는 것 같았다. 그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지금 상황이 충격적일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남편과 이혼하지 마세요. 제가 합의를 해주시지 않는 조건으로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서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각자 자료를 준비해서 그 둘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의 비장한 말투에는 냉정한 계산과 목적이 담겨 있었다. 나는 지금 상황을 그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심장이 뛰고 손은 떨렸지만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간남을 바라보며 답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동지의 서로 목적이 같은 우리 서로 협력을 해봅시다. 당신과 나 각자 증거를 모으고 준비하는 걸로 합시다. 이 동맹은 잠시 동맹입니다.
나는 이제 누구도 못 믿겠습니다. 상간남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 또한 자신만의 목적과 증거 수집 계획이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겉으로는 협력하는 듯 보였지만 각자 자신만의 계획과 전략을 준비하는 묘한 긴장 상태가 이어졌다. 나는 깨달았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이제는 단순히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상간남이 떠나고 난 뒤 나는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다. 조용해진 집안, 하지만 마음은 한시도 진정되지 않았다. 어제 확인한 메시지와 사진, 그리고 방금 상간남과 나눈 짧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손은 떨리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지만 나는 차분히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나는 종이와 펜을 꺼내 들고 지금 상황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한 행동과 메시지, 사진과 증거, 상간남의 등장과 요구, 나의 감정과 분노. 나는 지금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면 가장 현명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목록을 만들며 복잡한 감정을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손가락으로 머리를 쓸어내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은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라 정리를 해야 할 때라고. 감정부터 가라앉히고 사실과 추측을 나누고 확인된 것과 아직 모르는 것을 구분하자. 조급해지면 안 된다. 서두르는 순간 이 상황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았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떠올렸다. 지켜본다. 기록한다. 확인한다. 그리고 말해야 할 순간이 올 때까지 나 자신을 단단히 준비한다. 두려움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조금씩 이성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얹히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나는 알았다. 지금 이 시간은 무너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버티고 준비하고 되찾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저녁,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며 남편이 돌아올 시간을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겉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머리는 산뜻하게 빗겨져 있고 얼굴에는 그 특유의 뻔뻔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그와 나와의 저녁 식사 시간. 나 다 알고 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내 안에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잠시 멈칫하는 듯 했지만 곧 언제 그랬냐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장난이야? 오늘 하루 어땠어? 밥 먹자. 뻔뻔하게 웃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하는 그의 태도에 내 혈관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나는 숨을 고르고 눈을 빛내며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 나 다 안다고. 김 부장, 다 안다고. 메시지, 사진, 당신 행동 다 봤어. 김 부장 유부녀들아. 오늘 그 여자 남편이 당신을 상간남으로 소송한다고 집에 찾아왔어. 남편은 일그러지는 듯한 표정으로 미소를 유지하며 어색한 듯 머리를 극적이지만 그 뻔뻔함은 아직도 여전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쳤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엉켜 심장을 조였다. 숨을 고르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눈앞에 뻔뻔한 남편을 보는 순간 차분함은 조금씩 무너지고 분노가 한층 더 치밀어 올랐다. 잠시 후 남편은 천천히 아주 뻔뻔하게 입을 열었다.
사실은, 맞아. 나 외도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도 알다시피 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이건 서로에게 최선이야. 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가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이 말을 내뱉는 모습에 분노가 극한으로 치솟았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는 단순히 폭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 나는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남편은 외도를 인정하면서도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이혼을 요구했다. 마치 이미 모든 결론이 난 사람처럼 내 선택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얼굴이었다. 그 순간 나는 분노보다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나만 당한 게 아니라는 것. 상간남 역시 아내의 외도로 이 자리에 서 있었다. 방법은 달랐지만 결국 우리 둘은 같은 방식으로 배신당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감정을 눌러 삼키고 차분히 생각을 정리했다. 이 싸움은 혼자서 버틸 싸움이 아니었다. 그리고 감정으로 밀어붙일 싸움도 아니었다. 다음 날, 나는 상간남에게 연락을 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지도 과하게 동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사실만을 공유했다. 언제부터였는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속였는지, 남겨진 메시지와 기록들, 말을 나눌수록 분명해졌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를 선택해놓고 각자의 배우자에게는 거짓된 일상을 연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합의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서로를 이용하지도 않는다. 다만 당하지 않기 위해 협력한다. 나는 증거를 정리하고 상간남도 자신이 가진 기록을 모았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했다. 남편은 아직도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다. 이제 이 상황을 움직이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동맹은 각자가 원하는 복수의 시작이라는 것을, 또 나를 지키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면서 지방과 외부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다. 남편은 여전히 뻔뻔하게 행동하려 했지만 내가 정리한 메시지와 사진, 상간남과 공유한 기록들이 조용히 그를 조여오기 시작했다. 상간녀 역시 자신의 행동과 말이 감시되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남편의 뻔뻔함을 믿고 우월감을 느꼈지만 조금씩 긴장감이 얼굴과 말투에 스며들었다. 나는 상간남과 전략을 조율하며 작은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출퇴근 시간, 외출 루트, 작은 말투, 행동의 변화.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깨닫지 못했고 우리는 차근차근 조여갔다. 남편이 회피하려 했던 자리에서 증거를 확인하고 상간녀가 남긴 흔적을 하나씩 맞춰보며 둘이 서로의 거짓말에 압박감을 느끼게 했다. 점점 그들의 뻔뻔함은 흔들리고 자신들이 만들었던 거짓말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과정은 단순히 증거 공개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과 전략적 조율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과정임을. 그들은 긴장하고 당황하고 불안해하며 우리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남편이 외출을 했다. 나는 그에게 연락을 했다. 우리는 그 둘이 자주 가는 그 카페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서 즐겁게 데이트를 하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둘이 여전히 하하호호 즐기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자 순식간에 얼음이 된 두 사람. 이제는 우리 판이 되었다. 다른 무대가 되었다.
우리는 그 둘에게 냉수 샤워로 순간 이목을 집중시켰다. 카페에 온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다. 좀 전 평온했던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당혹감이 가득했다.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즐거웠지? 그 행복은 오늘로써 끝이야. 지금 여기서 끝이라고.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까 숨을 곳은 없어. 상간남은 나를 곁에서 지지하며 서로의 기록과 증거를 다시 확인했다. 테이블 위에는 우리가 준비한 자료와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이 놓여 있었고 한 장 한 장을 펼칠 때마다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뻔뻔함으로 버틸 수 없었다. 상간녀도 평소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눈빛은 공포로 바뀌었다. 우리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하나씩 증거를 보여주며 그들이 만든 거짓과 위선을 폭로했다. 이제 당신들이 만든 거짓말, 위선, 모든 것이 드러났어. 선택은 더 이상 당신들의 것이 아니야. 그들은 발버둥쳤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가 모은 자료와 전략은 완벽했고 그들이 서로를 속이며 버텼던 시간은 이제 완전히 역전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나를 배신하고 속이고 우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내 삶은 내가 지킨다. 그 순간 남편과 상간녀는 완전히 무너졌고 우리는 승리자로서 우리 삶과 주도권을 되찾았다. 카페 사건 이후 남편과 상간녀는 완전히 몰락했다. 그들의 거짓과 뻔뻔함은 우리가 준비한 증거와 전략으로 드러났고 결국 법적 사회적 결과까지 따라왔다. 며칠 후 나는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남편과 상간녀는 각자의 집에서 빈털터리로 쫓겨났다. 재산, 권리, 그리고 아이들까지 모두 내 손안에 들어왔다. 심지어 상간남이 처음 건넸던 1억도 나에게 돌아왔다. 상간남은 자신에게 돌아온 정의와 배신 없는 삶을 확인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나는 새롭게 주어진 삶과 책임을 마주하며 단단하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과거의 배신과 고통은 이제 나를 무겁게 누르는 짐이 아니라 통쾌한 승리의 기억으로 남았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되찾고 상간남 역시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내 삶은 내 손에 있다.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다. 그 순간 모든 긴장과 배신은 끝났고 나는 완전히 주체적인 삶과 승리를 되찾았다. 인생은 때로 잔인하지만 모든 거짓과 위선이 드러났습니다. 한 컵의 물, 한 장의 기록이 모든 균형을 깨뜨렸죠. 그들은 이제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흔들림 없이 평온 속에 앉아 있습니다. 이 순간 승리는 조용하지만 확실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선택입니다. 좋아요도 함께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사이다 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직 나만의 평온입니다.